언론 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반헌법적 고의 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시설 등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대하여는 UN 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이 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또 입증 책임도 여전히 언론 쪽에 전환시켜 놓은 채 언론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문구만 달리하였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역시 기존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또는 5천만 원 중에서 많은 금액, 다액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대로 한다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업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의 태도입니다. 만약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되어 보도를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 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